근데 저는 그런 거랑 거리가 머니까 사달라 하기. 아 전혀. 저도 해요. 앱테크. 출석 체크 하루만 놓쳐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화나요. 아 한 번 당해보셨나 봐요. 한두 번이야. 어리신데도 저보다 위에 계신 분 같아서 언니지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토크쇼 타임의 호스트를 맡은 전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린 레몬에서 대박 레몬이 되고 싶은 한주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절약이에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돈 모은 다음에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 정작 가장 중요한 절약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절약과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실 곽지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만에 1억, 또 2년 만에 1억을 모은 99년생 곽지연이라고 합니다. 4년 만에 1억이요? 네. 근데 지금 얼마를 모으셨다고요? 지금 총 자산은 2억 6,700 정도 있어요. 와, 저 26살 때 그냥 열심히 술 먹으러 다니고 쓰기 바빴는데 후광이 나요, 뭔가. 혹시 요노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내가 필요한 것만 산다. 오늘 모신 지현 작가님이 대표적인 요노족이에요. 저는 진짜 거의 안 씁니다. 안 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절약으로만 1억을 모으셨다고. 네, 맞아요. 제가 4년 2개월간 1억을 모았을 때는 100% 적금과 예금으로만 모았어요. 왠지 들었던 내용 같지 않아요? 1억이 될 때까지는 정기적금으로 맞아요, 돈을 맞아요. 모아보자. 그 이후로는 저도 투자라는 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병행한 지 1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참 이 절약 방법은 대견하고 잘한 것 같다. 이런 것 있어요? 가장 대견한 거는 가계부 쓰기. 저는 가계부 쓰기가 정말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알아도 얼마를 쓰는지 모르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내가 얼마를 썼고 얼마를 모았고 이게 다 보여요. 우리 지현 씨 가계부 써요? 저 태어나서 딱 한 번 써본 적 있는데 그때 열심히 예쁜 가계부를 골라가지고 이제 하루 쓰고 그리고 이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그걸 발견했어요. 어디 책장에서 아 예전에 내가 이런 걸 샀었구나 이랬었거든요. 뒤에는 다 하얀 종이 네, 그냥 새 종이라서 연습장으로 썼던 기억이. 페이지만 가계부로 돼 있고. 수기 가계부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수기 가계부를 한 6개월간 꾹 참고 써봤는데 손 아프게 다 써야 되는 거 있고 갑자기 저녁에 돈 빠져나갈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다 계산을 해놨는데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간 빡침이 올라오거든요. 지금은 어떤 걸 쓰고 있냐면요. 어플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그런 어플도 있어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지금 7년 정도 쓰고 있어요. 유명하죠? 네, 이게 왜 좋냐면 내 계좌, 내 카드, 그리고 심지어 주식 이 관련을 그 목록으로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3,000원 연동돼 썼다. 있네. 네, 그러면 그 3,000원 찍혀요. 저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무슨 샐러드 가게 이름인지 알았을 거예요. 뱅크 샐러드 어떻게 뱅크 샐러드. 맛있나 거기 약간 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맛있나? 저희가 그래서 그 가계부 미리 한번 받아봤어요. (3월) 가계부를 보니까 무지출이 또 25일? 뭐 이런 게 있어요. 저건 뭐예요? 제가 실제로 무지출을 했던 날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지출을 안 하고 싶어서 무지출 챌린지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의식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무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걸어 다니시고 밥은 집에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지출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뭐 일주일에 4번, 5번씩은 지출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 뭔가 나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고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카페,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외식, 맞아요. 택시. 맞아요. 이거 정말 조금만 노력해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좀 무당이신 줄 알았어요. 너 이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택시 있지. 맞아요. 이게 지출이 습관화되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강박을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주일간 일주일 지출을 한다 하시면 현실적으로 일주일간 하루만 무지출 해보기를 잡아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카페는 뭐 기프티콘을 미리 뭐 어떻게 구해 놓는다거나 텀블러에 아메리카노를 미리 타놓고 가요. 집에서. 네. 그러면 우선 커피 비용 아낄 수 있죠. 그리고 외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지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어렵다 하면 이제 뭐 택시비라도 카페비라도 아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뭔가 내가 무지출 데이를 할 때 어떤 무료 활동들이 있는지, 특히 뭐 서울 거는 무료 전시회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 활용해도 좋고,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공원 가서 데이트해도 정말 충분히 놀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진짜 그 하루 알차게 보냈는데도 영혼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좋죠,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망원 한강공원 지금 뛰쳐나가고 싶거든요. 날씨 너무 정말 날씨 좋아가지고. 좋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참으시나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앱테크로 모은 포인트를 활용한다. 두 번째는 미리 약속을 잡고 예산을 따로 빼놓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당일치기 뭐 약속 잡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나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가니까 전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카톡 제 프로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거기 어떻게 써있는지. 의미 없는 술 약속 부르지 말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이시죠? 네. 저 완전 필요해서 나갈게 어디야 이러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살면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없지만 쓰긴 씁니다. 다만 이제 내가 예산 중에서 친구 만나는 비용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고, 아니면 다음 달 그냥 그걸 잘 지켜야지 하면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랑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사달라 하기. 약간 이거밖에 생각이 아, 안 전혀. 나거든요. 이게 이제 오해가 있어요. 돈 안 써야 되니까 사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혀 안 그럽니다. 저. 오히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제 돈도 소중하지만 남의 돈도 소중하잖아요. 눈에 띄는 게 식비가 왜 0이죠? 저는 우선은 24년 1년간 식비를 8만 원 썼더라고요. 8만 원이요? 어떻게 뭐 재배를 하시나요, 직접? 아쉽게도 재배는 못하고 있고, 우선은 저는 앱테크를 활용을 해서 이 식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앱테크? 어떤 쇼핑몰 가입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합니다. 설문조사만 해도 포인트 지급,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정말 밤새 모아서 식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왜 5천 원? 예? 보통 앱테크로는 채소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라도 사 먹자 하고 잡아놓은 건데, 앱테크로 가입만 해도 포인트를 거의 15,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걸로 당근, 오이, 파, 양파 이거를 470원인가 주고 샀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거 좀 신기하네요. 네, 우와.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앱테크라고 해서 나 그 걸어 다니면서 캐시 땡땡. 네, 맞아요. 네.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걸로 거기서 바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앱테크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출석 체크 어플, 그리고 이제 만보기, 그리고 퀴즈 푸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채소 막 470원에서 주고 샀다, 이런 거는 선착순 이벤트들이 많아요. 되게 부지런해야 되네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진짜 출석 체크도 거의 10개 이상씩 해서 매일 12시 되기 전에 맨날 누르고 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작가님은 이 앱테크 총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거의 매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횟수로도 6년이 넘었어요. 그럼 못해도 진짜 6,000개, 7,000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총 6년간 아낄 수 있었던 비용이 저는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앱테크를 하려면 치면 되나요? 그렇게 쳐도 되고, 나 앱테크 처음인데 신경 안 쓰고 싶어요 하면 저는 체리포인트라는 어플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체리 포인트. 네, 이거는 출석 체크, 만보기, 퀴즈 뭐 등등 이런 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벤트들을 방법과 뭐 신청 기간 여기서 다 알려줘요. 저도 해요. 앱테크. 진짜요? 옥수수, 뭐 사과 같은 거 키우고 물 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건 제가 못 하겠는 게 너무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결국 정착한 거는 제 선착순, 가입만 해도 뭐 준다, 선착순으로 뭐 준다. 100%인 걸 하시는구나. 네, 왜냐면 출석 체크 30일 꼬박꼬박 하다가 하루만 놓쳐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화나요. 네, 너무 화나요. 진짜. 너무 화나요. 한 번 당해보셨나 봐요. 한두 번이야. 그러면은 우리 그 작가님은 뭐 체험단 이런 것도 해보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지금도 많이 하세요? 제 일이 너무 바빠져서 지금은 많이 못 하고 이제 있는데, 바빠지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제 남자친구가 좀 장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 토, 일 만나잖아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밥 먹고 카페 가고. 블로그 체험단. 네. 블로그 체험단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선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예약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음식점이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금액에 맞게 음식을 시켜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 음식 사진을 열심히 찍어줍니다. 왜냐면 포스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음식을 대가로 받았잖아요. 그걸 받은 대가로 포스팅을 정성스럽게 써주는 거예요.
저 그건 해본 적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상경했을 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품 후기 남기고 체험단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쌀 받아가지고 그걸로 밥 해먹고 그랬었거든요.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체험단도 너무 다양해요. 아까 뭐 배송형 체험단도 있고 맛집 가서 체험하는 것도 있고 뭐 키즈 카페 체험단, 펜션, 여행 정말 다양해요. 저는 올리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음식점 위주로 했었죠. 음식점 하면 또 요즘 음본나라는 밈이 혹시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음본나라고 그 음식이 본다 해서 이제 찍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또 저도 체험단 한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오, 신기하다. 저도 한번 열심히, 따라해보고. 근데 네. 약간 그 사진 찍고 현타 올 것 같은데 제 모습을 보고. 이따가 커피로 해서 컵은 그 절약이 어려우면 월급 먼저 받아. 그럼 저축할 돈부터 빼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무조건 선저축 후 지출을 합니다. 한 달 생활비를 4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저축, 적금 다 빼면 내 통장에는 진짜 40만 원만 딱 남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 환경부터 그렇게 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이게 보통 적금을 못 하시는 분들 보면 펑펑 쓰고 이제 말일날쯤 됐네? 나 적금 해볼까? 5만 원밖에 안 남았네? 5만 원 넣기도 애매한데 안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세요? 이런 쪽으로는 알아요. 강제 저축해라. 그러니까요. 아는데 왜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난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해. 그러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자동이체를 다 걸어놓는 거거든요. 아.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니까 네. 내가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내가 적금을 할 때 하나의 통장에 다 넣는 거는 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넣고 있어요. 내가 150만 원을 적금을 한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한 번에 넣는 것보다는 쪼개서 넣는 게 나중에 위험 부담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적금을 넣고 1년이 넘을랑 말랑 했을 때 어머니한테 큰 돈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깨려고 보니까 뭐 30만 원, 20만 원짜리 2개만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깨면은 아예 다 날라가 네, 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실천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건데 남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적금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적금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없고 너무 노잼이다 라고 해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바로 동기부여 적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면 월요일병 있잖아요. 있죠. 저는 그래서 사회초년생 때 월요일 실어 적금을 만들었어요. 우와 재밌다. 그거 월요일 날 넣는 거구나. 매주 월요일 날 1,818원씩 적금을 할 수 있는 1810. 제가 아는 그 의미입니다. 1818. 그죠? 그 단어의 그 뜻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월요일 이만큼 이겨냈구나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적금만 들면 맨날 해지를 한다. 내가 원래 드는 적금은 저축성 적금으로 그냥 두고 이런 동기부여 적금을 아예 소비성 적금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년 뒤에 어떤 여행지를 가고 싶다. 그 여행지 금액에 맞춰서 적금을 드는 거죠. 뭔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이게 절약이 무조건 아끼고 안 쓰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면서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치.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저축이랑 예금 해가지고 1억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와, 나 1억 모았다 했는데 그 뒤로는 너무 우울했었어요. 왜요? 나의 그냥 평생 목표를 잃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또 잡아야 돼? 제가 그때 딱 전세가 이제 끝날 때여가지고 집주인이 이제 여기 우리 아들 살려고 너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겨우 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제가 그 모은 1억 가지고 집을 살려고 알아봤는데 집은커녕 뭐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현타, 우울감이 사실 좀 심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지인분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2억 모으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는 2억, 3억, 4억이 아니고 내가 이 2억을 모을 때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활용하고 있냐면요. 우선 만다르트표. 만다르트표요? 네. 가운데에는 나의 대표적인 목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 8가지 칸에는 내가 이 가운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목표 8가지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 양쪽에 이 8가지 세부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또 각각 8가지를 적는 거예요. 엄청 많은 목표들이 있죠. 얼마나 걸리셨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면은 한 그래도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은데. 2-3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총 4일 걸려서 채울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원래는 2-3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4시간 넘게 지났는데도 그 8가지 칸, 그리고 여기 몇 개, 6개 정도 채웠나? 정말 밥 먹을 때, 씻을 때 그냥 그거를 뭐 어떤 걸 채워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4일. 근데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우선은 이건 꼭 적어보시고 이거는 적고 나서 그냥 내가 바라보고 아 이거 이렇네 못 이렇네 이러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째 만든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해피 저금통. 여기에는 돈을 저금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저금하는 거예요. 이게 왔는데 저한테 커피 주시면서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고 넣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꺼내봅니다. 지연 씨는 오늘 만약에 이거 한다. 네. 어떤 거 넣고 싶어요? 저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제가 F라서 그런지 이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쓸 것 같아요. 절약의 달인이 아닌 절약의 신을 만났다. 어리신데도 저보다 완전 위에 계신 분 같아서 언니지 언니. 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니. 지금까지 한 말씀 저희가 다 이해해요. 근데 어떻게 이거 소비 충동을 억제해요? 저도 옛날에는 진짜 쓰지도 않는 거 맨날 샀어요. 막 스티커도 이만큼 쌓여있고. 근데 제가 이런 습관을 어떻게 고쳐냐면요. 저에게 총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뭐 예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정말 필요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집에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 대체 가능한 물건도 없어. 그러면 3번째. 이왕 살 거 좋은 거 사자. 무조건 비싼 거 사라는 게 아니에요. 쓰임새가 정말 좋고 견고한 물건을 사는 거. 철칙이 확실히 있으시네요. 소름 돋았어요. 왜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서도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계신 분이. 러닝화 하나 살게.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화 많은데 그 디자인이 사고 싶어. 한 달만 기다려봐봐. 그럼 한 달 뒤에 거짓말처럼 생각이 없어져. 그 정말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안 사고 싶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지금 나한테 필요해? 만약 물었을 때 나 이거 있으면 행복하지, 필요하지 이러면서 사거든요. 이렇게만 해서 소비의 95%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살 게 없어. 처음에 돈 모으기 시작하셨을 때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짠테크 방법들이 있나요? 옛날에는 진짜 고정비는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고정비를 어떻게 아껴요? 저희 관리비 있죠. 네. 가스, 전기, 수도. 안 쓰기만 해도 아낄 수 있는데 아끼면 아낄수록 나에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바로 탄소 중립 포인트. 저 그거 해요. 탄소 중립 포인트요? 전년도 대비 가스, 전기, 수도를 적게 썼을 때 그만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4번 정도 들어와요. 또 한 번 들어올 때 몇천 원씩 들어오니까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이건 어디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고 검색을 하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했던 게 뭐냐면 저는 가스비 아끼고 싶어서 온도 14도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저 월 4만 원, 5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춥다 근데 겨울에 14도는요. 네, 그러면 병원비가 나갈 것 같아요. 다행히도 겨울철에는 이제 양말도 꾸겨 신고 이제 좀 따뜻하게 따뜻하게 유지를 입고 하시고. 전기장판 틀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핸드폰비. 그 대표적인 3대 통신사 쓸 때만 해도 2기가였나 낮췄거든요. 근데도 4만 5천 원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알뜰 통신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금제 엄청 저렴하죠. 네, 3대 통신사는 못해도 막 4만 원, 5만 원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알뜰 통신사 너무 좋은 게요. 얼마이실 것 같아요? 정말 싸면? 그래도 못해도 3만 원은 3만 원이면 알뜰 통신사 기준 데이터, 문자, 전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쓰냐면요. 저는 110원 씁니다. 110원이요? 소통을 안 하고 사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휴대폰 안 쓰시는 거 아니죠? 전 저희 애들 영원짜리도 맞아요. 영원짜리. 영원짜리도 쓰고 진짜요? 알뜰 요금제가 좋은 게 기본적으로 요금제가 저렴한데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11개월간 110원으로 쓸 수 있다 했잖아요. 네. 이 12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다른 프로모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 약정이 없어요? 무약정. 1년만 해도 몇십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2가지 더 빨리 알 걸 아쉬움이 있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통신비면 무조건 10만 원 넘고 막 이러니까 그럼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더 벌기 대 덜 쓰기. 전 무조건 더 벌기 아닐까요? 더 버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 저는 무조건 덜 쓰기. 나한테도 물어봐줘요. 더 벌기 대 덜 쓰기. 전 덜 쓰기. 아 지금 따라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좋은 쪽 따라하신 거 아니죠? 저는 이런 거예요. 더 벌려면은 시간과 나의 능력을 더 쏟아야 되는데 덜 쓰는 건데 의지만 있으면 되잖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오. 저 다시 물어봐서. 자, 오늘은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거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아까 그 월요병을 퇴치하는 그 아, 1818 그게 1818. 뇌리에 지금 꽂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뭔가 재밌게 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앱테크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될 것인가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네, 꼭 해보세요. 진짜 추천. 제가 이 자리에는 지금 절약의 달인으로 나왔지만 고등학교도 이제 갓 졸업하고 정말 평범한 고졸 신입사원이었어요. 이런 저도 지금 절약의 달인 그리고 자산도 지금 2억 6천 이런 규모로 모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약, 저축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